볼게요. 등차 수열이래요. 등차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할 거래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딱 한 개만 계속해서 수업 시간 내내 강조했어요. 그죠?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0,0을 지나는 2차 함수이다. 오케이. 얘는 최소값을 갖는다고 하니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러면 공차는 양수 음수? 음수인 상황일 거다. 저 SN을 내가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어떻게 생긴 거다?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것이고 7하고 8일 때 최소값을 동시에 갖는다고 하니 2차 함수의 최소값은 7.5에서 나올 거고 x축과의 교점은 얼마일 거다? 15일 거다. 그럼 우리는 SN식 어떻게 세워주면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 뭐라 그랬어요? 2분의 D죠. 2분의 D에 N의 N-15 끝났죠 여러분. 오케이? 이게 SN이죠?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절대값 씌운 거에서 M 넣은 거랑 2M 넣은 거랑 162로 같대요. 사실 요게 없었으면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조건을 소거하거나 바뀌어서 이제 학교 시험에 막 나오기 시작해요. 요거는 이 조건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쉬운 거예요. 왜요? M 넣은 거랑 2M 넣은 거랑 같다고 하는데 앞에 보세요. 근데 M 자체가 8보다 크대요. 그러면 우린 이거 절대값 씌운 애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절대값 씌운 함수에다가 뭔가를 넣은 값이 같대. 근데 그게 같을 수 있는 케이스가 원래는 3가지가 있거든. 그러니 원래는 뭐야? 이 조건이 없으면 왜 어려워져? M, 2M인 경우, M, 2M인 경우, M, 2M인 경우 케이스가 많겠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랬으니까 8이 여긴데 M이 8보다도 크대. 그럼 무조건 M이 이거고 2M이 이거인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면 M 는 거는 무조건 음수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M 는 거 마이너스 162입니다. 여기다 2M 는 거 플러스 162입니다. 둘의 부호 반대입니다 하면 그냥 D 다 지워지고 M 다 지워져서 M은 얼마 딱 나와요.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풀어야죠. 얘들아 이걸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려고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개념은 개념대로. 문제 풀 때는 그냥 내가 원래 알던 대로.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연습 좀 해보세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게요. 얘 무슨 뜻인지 한번 봐보자. 일단 S, K 플러스 10이 640이래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근데 SK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SK를 구하라고 하고 SK 플러스 10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럼 저 둘의 관계가 뭔지를 좀 먼저 봐야 되지 않겠어요? SK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SK가 있을 것이고 K항까지 합이 있을 것이고 여기 이제 뭘 더한 거야? A, K 플러스 1 더하기해서 A에 K 플러스 10 이렇게까지 더했겠죠? 그치? 응. 근데 그럼 요거는 다시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를 이용해서 나타낼 생각? 해야겠죠. 얘가 얼마야? AK에 플러스 얼마? 1D니까 2겠죠? 괜찮지? 그 다음 거는 AK에 플러스 2D니까 4겠죠? 얘는 AK에 플러스 10D니까 22겠죠? 괜찮아요? 그럼 이걸 다 더한 거를 여기에서 빼주면 얘가 나오겠죠. 한 번에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왜? AK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1부터 10까지니까 10개 있고요. 2부터 20까지의 합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로 묶어내서 1부터 10까지의 합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됐어요? 그럼 얼마야? 110이니까 420이네요. 그럼 420 빼면 220이 답이 되시겠습니다요. 알겠습니까요? 물론 이제 이것도 맞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고 한데 막 종이 빽빽해서 깜지 보는 줄 알았잖아? 자 넘어가요. 다음 장. 이제 이거 틀린 사람들은 좀 반성해야 되죠? 이거 약간 그냥 넣었어. 귀찮아서 넣었어요. 그래 하나 맞아라 이러고 넣었어. 맞아야지 그러면. 알았지?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이거 뭔지 기억나죠? 뭐예요? 요거에서 그치? 요거 빼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수열을 복습 안 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맞았어. 왜냐면 딱 보자마자 앞뒤로 뒤적뒤적 하더니 내가 갈 길은 3번이다 하고 3번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맞았어요. 이거 넘어갈게요. 3번은. 자,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게요. 이제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문제야. 요거는 이제 하나 내가 또 이제 추가로 넣은 문제. 킬러 문제. 얘기를 좀 하려고 넣었어요. 이건 한번 봐볼게.
일단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AN은 원래는 등차 수열이기는 한데 이 AN이라는 등차 수열이 요 세 개가 서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어쨌든 세 개의 항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뭐 이용해야 돼? 등비 중 항 이용해야 되죠? 앞에 보세요. 등비 중 항 이용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어쨌든 뭐 AK 제곱은 A2 곱하기 A 3K-1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풀어줄 거니까요. 한번 해볼게요.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로 표현되어 있는 거 그대로 쓰려고요. AK는 뭐예요? A 플러스 뭐 공차 안 나와 있죠? 그러면은 K-1에 D의 제곱 그냥 씁니다.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D의 요거니까 A 플러스 3K-2의 D 그냥 요렇게 씁니다. 괜찮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용해서 얘를 찾아봐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식정리 좀 해주세요. 식정리 좀 해줘. 식정리 해주세요. 뭐는 뭐다. 뭐가 하나 띵 나와요. 계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나와요? 아닐까? 계산인데 뭐 아닐 게 뭐가 있어. 그럼 계산이 틀렸겠지. 그러면 이제 욕하면 시원하게 먹으면 되지. 그치? 정아 불러봐.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3 곱하기 D는 K 플러스 1 곱하기 D A 잘했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네 나오세요?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개수가 맞는지 모르겠어. 개수 똑같이 나온 거죠 여러분? 근데 어쨌든 2차 항대의 소거가 되고 K제곱만 남는 게 맞아. 자 이렇게 됐잖아 얘들아. 근데 나 조건은 다 쓴 거거든요.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있고 틀린 사람은 다시 하시고요. 이제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있고요. 나 조건 다 썼어. 근데 가에서 A보다 우리가 여기 지금 A라고 쓴 건 A1이죠. A보다 D가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조건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걸 좀 얘기하려고 이 문제를 배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보통은 어려운 문제들은 조건이 막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이 복잡하잖아. 그래서 어려워도 그 조건을 따라가다 보면 뭐라도 식이 나오거든? 근데 얘는 뭔가 조건은 다 쓴 것 같아. 등비 중항 썼고 오케이 뭐 나중에 저렇게 누가 누구보다 크다 해서 걸러질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그럼 다음 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조건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 보면
여기 D가 있죠. 여기 A가 있죠. D가 A보다 크다며. 그럼 얘를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괜찮아요? A가 D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거를 하나 추가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가 돼? 이 둘이 연결이 되잖아요. 괜찮을까요? 근데 D는 어차피 양수잖아요. 그냥 모든 항이 자연수인데 여기 모든 항이 자연수인데 그 자연수인 항보다 D가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D는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양변에 D를 지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접근이 어렵죠. 이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풀다 보면 이제 이런 사고들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K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예, 인수분해 안 돼도 괜찮죠? K 뭐니까요? K 뭐니까? 자연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자연수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얘 뭐 되지? 그냥 그 동식 넣어야지 뭐. 3 뿔마 루트 7? 그러면은 얼마부터 얼마까지죠? 2점 얼마니까 3, 2, 3, 4인가? K가? 3, 4, 5구나? 그치? 괜찮죠? 3, 4, 5네요. 그죠? K는 3 또는 4 또는 5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2부터 되기는 하는데 요거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니까 2, 3, 4, 5 중에서 2 걷어낸 거고 그럼 결국 3, 4, 5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 중에 K 값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이 중에 K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뭐게? 아직 안 쓴 힌트 하나 있죠? 가 아니라 얘는 A 값을 찾아내는 거구나. 미안. 자, K 값 3, 4, 5 중에 뭐가 맞는지 어떻게 찾아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식에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어. 여기에서. 왜냐면 자연수죠. 그치? 맞아 아니야? 얘 자연수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몰라. 오케이? 이해돼요? 얘들아? 이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등차등비에선 특히나. 그러니까 힌트가 너무 부족한 거야. 왜? 무슨 조건이 많으니까? 자연수, 정수 조건이 많으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공수 1부터 시작이지. 공수 1에서 뭐 배웠어요? 부정방정식 배웠잖아. 그쵸? 식의 개수보다 힌트의 개수가 부족하면 무조건 문제에 뭐가 있을 거다?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못해도 실수 조건이라도 있을 거다. 굳이 실수 조건 있으면 뭘 찾아내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 거 찾아내라. 정수, 자연수 조건 있으면 뭐 찾아내라? 인수분해 형태 만들어서 직접 찾아라. 이게 부정방정식의 접근이었죠. 마찬가지야. 고위고사 과정도 똑같아요. 이렇게 정수, 자연수 조건이 많은 문제일수록요. 문제는 되게 심플하게 생겼고 조건은 적어요. 알아봐야 돼. 부정방정식임을 알아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여기서도요. 힌트가 되게 많죠. 왜요?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수열은 사실 나올 일이 잘 없어요. 어려운 문제들에서는. 모든 항이 자연수이려면 첫 항도 자연수고 공차도 자연수고 우리가 보통 몇 번째 항이다라고 쓰는 n도 자연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에 전부 자연수밖에 없다고요. 그걸 이용할 생각을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분명 등식인데 자연수가 아닐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어? 얘 있잖아.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3, 4, 5 중에 그럼 누구만 양수되겠다? 5일 때만 양수되겠다. 그냥 바로 생각해도 되죠? 왜요? 이거 축이 얼마야? 2.5잖아. 2.5에서 가장 밑으로 끌어내려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3, 4 음수고 5부터 양수인가 보지. 오케이? 그래서 K는 양수고 이거 다시 한번 집어넣어주면 A 값까지 나오겠죠. 오케이? 정리 잘 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얘들아, 이런 문제를 좀 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보세요. 예? 자꾸 눈이 가네요. 일어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치? 약간 베개에 대주면 바로 잠들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얘들아, 혹시 뭐 다른 거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으면 고쟁이 펴보시고요. 우리 오늘 원리합계 정리 좀 해야 되고요. 얘들아, 영상 보면서 등차 다시 복습해오는 거, 필기노트 정리해오는 거 숙제 있었어요. 그쵸? 그거 먼저 꺼내볼게요. 잘 끊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원리합계는 그때도 말한 것처럼 교과 과정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는 하지만 뭐 알아두면 좋으니까요. 한번 할게요. 원리합계. 원리합계 뜻이 뭐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 내가 저금을 얼마 하면 이자가 몇 %일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계산하는 게 원리합계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리법과 복리법부터 알아야겠죠? 여러분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알고 있죠? 단리로 만약에 우리가 연이율이 10%로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연이율 10%. 그럼 1번 단리복리부터 하자. 연이율 10%. 단리법으로 계산이 될 때와 복리법으로 계산이 될 때. 단리법은 원금만 내 돈이에요. 원금만 내 돈. 복리법은 이자도 내 돈. 그래, 너 이자 낸 것도 이제 너의 돈으로 쳐줄게 하는 게 복리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만약에 첫 해에 10,000원을 내가 넣었어. 10,000원, 10,000원. 여기도 10,000원. 10,000원. 면 1년 후. 1년 후에 연이율이라고 했으니까 연이율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이자 한 번 주겠다 이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1년 후에 단리법일 때 이자 얼마 받은 거예요? 1,000원 받은 거죠. 그러니까 10,000원 더하기 1,000원 이렇게 내 통장에 들어있는 거야. 복리법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똑같이 연이율 10%로 준다고 했어요. 10,000원 더하기 1,000원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제 2년 후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2년 후부터는요. 단리법은 원금만 너의 돈으로 치겠다고 했었잖아. 그럼 나의 원금이 10,000원인 거는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통장에 원래 11,000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만 이자가 더 붙는 거야? 1,000원만 더 붙는 거야. 여기에 1,000원의 이자가 더 붙었어요. 10,000원에 대한 10%가 더 붙은 거예요. 그러면 단리법은 이제 뭐 할 게 없겠네? 3년 후에도 얼마가 붙어? 똑같이 1,000원이 더 붙은 거예요. 그럼 요 위에다가는 전년도에 있던 돈을 써놓자. 12,000원이 있었지만 내가 추가로 붙는 거는 1,000원만 붙었다. 그래서 N년 후까지 나 이거 좁지만 그냥 여기다 좀 할게요. 쪼쪼쪼쪼 해서 N년 후에는 그럼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얼마 들어있을까요? 원금 10,000원에다가 이자는 총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1,000N. 그치? 왜냐면 N년 후니까 1년 후에 한 번, 2년 후에 한 번, 3년 후에 한 번 하니까 N년 후에 N번이 붙어있겠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요게 단리법으로 이자를 계산하고 원금과 이자의 합인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복리법 한번 볼게요. 복리법은요. 1년 후에 돈이 얼마가 되었어? 내가 11,000원이 되었죠? 그러면 너 11,000원을 통장에 넣어놨구나. 우리의 연이율은 10%야. 너의 11,000원에 대해서 내가 10% 이자를 줄게. 그럼 나 얼마를 받은 거예요? 1,100원을 받은 거예요. 원래 얼마가 있었고 11,000원이 있었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3년째는 너 통장에 12,100원 있네. 그러면 내가 1,210원 줄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조금씩 차이가 나죠? 원래 11,000원이었던 게 12,000원, 12,100원으로 벌어졌고 13,000원, 13,310원으로 벌어졌고 복리법으로 해야지 더 많이 불어나겠죠? 내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만큼에 대해서 내 돈으로 인정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니까. 자, 그러면 N년 후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야. 나 여기 공간이 좀 좁아서 여기다 잠깐만 쓸게요. 우리가 지금 원래 10,000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나타내는 방법 자체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들아. 1 더하기 100분의 10이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요거 뭐예요? 요렇게 전개하면 요게 바로 원금인 10,000원을 말하는 거고, 요렇게 전개하면 원금 10,000원의 10%를 말하는 거고, 그지? 그걸 한 번에 쓰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근데 이거에다가 내가 1년이 지나면 그럼 이렇게 생긴 덩어리 자체가 내 돈이 된 거네? 우리 지금 요거 할 때도요, 내 돈에다가 결국 1 더하기 100분의 10을 곱하면 원리합계가 나오는 거였지. 그럼 지금도 뭐 해주면 돼? 1년이 더 간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다시 뭘 곱해주면 돼? 1 더하기 100분의 10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걸 큰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덩어리 한 번에다가 그 덩어리의 10%를 더해줬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2년 후는 이렇게 된다. 그럼 3년 후는 뭐가 되겠어? 똑같이 이 부분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우리가 뭐라고 썼는데? 여기 뭐라고 쓰면 될까요? 처음에 10,000원 있었고요. 1년 지날 때마다 1 플러스 100분의 10에 몇 번이 붙어요? n번이 붙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단리법과 복리법의 차이예요. 쌤, 아래다 좀. 자, 볼게. 그래서 요게 바로 원리합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기본이다. 단리법과 복리법의 차이.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원리합계라는 것 자체를 한번 해볼게. 두 번째, 적금. 우리가 1번이 그냥 단리와 복리법의 정리였어요. 적금. 이것도 예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앞에 보세요. 매년 A1을 연이율 얼퍼센트로 N년간 납입 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N년 후에 원리합계가 얼마입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근데 요건데 우리가 지금은 저기니까요. 그냥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매년 10만 원을요. 연이율 7%로 5년간 납입한다고 해볼게. 요걸로 한번 풀어보려고요. 예시라고 써주면 되겠죠. 얘들아, 원리합계 문제가 나오면요. 항상 타임라인을 그려주는 게 좋아요. 자, 내가 타임라인을 그려볼 건데 지금 이제 시작이야. 여기 시작이에요. 여러분 적금 들러 갈 거예요. 그럼 내가 적금 들 때요. 딱 적금 들 거야 하는 순간 돈을 내나요? 아니면은 저 일단 적금 들 건데요. 1년 후에 와서 돈 낼게요. 전자가 맞아? 후자가 맞아? 전자가 맞죠? 여러분 잘 모르는군요. 그치? 돈 들고 가서 통장 만들어달라 해야지. 적금 통장 만들려면 바로 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시작하면서부터 10만 원을 일단 낸 거야. 오케이? 그럼 이 10만 원이 5년 동안 이자가 붙는다는 거야. 얘들아, 5년간 납입한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시작했잖아요. 지금을요, 2026년 2026 1월 1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년 후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2027 1월 1일이 됩니다. 이거 다 써주세요. 2028 1월 1일, 2029 1월 1일, 2030 1월 1일, 2031 1월 1일. 이걸 왜 굳이 쓰냐면요. 얘는 2030 12월 31일이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연말과 연초는 연이 넘어갈 때는 같은 날로 칩니다. 그러니까 횟수, 몇 번 이자가 붙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2030년 말까지 할 거예요 하는 거나 2031년 초까지 할 거예요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어떤 해가 있어. 그 해가 있는데 5년 동안 매월 초에 넣겠습니다 라고 하면 31년, 6년 차가 되는 1월 1일에 끝나는 거겠지. 그래도 똑같다고요. 오케이? 몇 번 돈을 넣느냐만 생각하면 돼. 연초와 연말에 따라서 교재에서는 막 다 공식을 다르게 써놓은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거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돈을 몇 번 냈는지 요거야. 연수는요, 돈을 몇 번 냈는지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내는 적금을 너 5년 동안 들어라고 하면 당연히 돈 몇 번 냈겠어요? 5번 냈겠죠. 그게 다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따져야 되는 게 여러분, 항상 이 만기 시점이 가치 평가하는 시점이에요. 여기에다가 가치 평가 라고 좀 써주세요. 가치 평가.
우리가 이 원리합계를 할 때는 얘들아 이 의미를 좀 알고 있으면 문제가 진짜 쉬워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2031년 1월 1일이 딱 된 거야. 딱 됐는데 저 그동안 돈 낸 거 이제 다 돌려주세요. 적금 만기됐습니다. 그동안 뭐 하는 거 다 주세요 하고 갔어. 그럼 이제 거기서는 계산을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아 오케이 너 지금까지 낸 거 보니까 너 지금 우리 요 시점에 있는 거야. 알겠지? 이제 적금이 만기돼서 받으러 간 거야.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은행에 왔어. 근데 은행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너 보니까 1년 전에 10만 원 냈었네. 1년 전에 내가 10만 원 냈었겠지. 그러면 그 돈은 얼마로 계산해서 줘야 돼? 10만 곱하기 1 플러스 연율 7%니까 100분의 7 이렇게 계산해서 줘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그리고 또 보니까 너 2년 전에도 10만 원 냈었네. 이건 얼마로 계산해서 줘야 돼? 이 10만 원은 네가 은행에 내고 나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자가 2번 붙었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줄게. 이거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거는 하나는 다 써주려고 5년으로 짧게 잡았어요. 3년 전에 네가 냈던 10만 원은 적으면서 들어도 돼요. 10만 원이 이자가 3번이 붙었네. 이 얘기인 거야. 이렇게 매년 냈던 돈을 따로 네가 몇 년 동안이나 은행에 넣어놨었는지 그걸 계산해서 따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돼요? 그러면 마지막 4년 전에 냈던 거, 즉 네가 적금 들고 두 번째로 냈던 그 10만 원이 있잖아. 그 10만 원은 지금까지, 지금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평가를 하는 시점까지 이자가 4번이 붙었어. 우리가 이걸 잘 가지고 요 돈을 요렇게 불려놨어. 이걸로 돌려줄게. 마지막, 네가 맨 처음에 가지고 왔던 그 10만 원은 우리가 5년 동안 가지고 있었거든. 5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복리법으로 이자가 5번이 이렇게 붙었어. 요렇게 붙었어. 그래서 네가 그동안 냈던 돈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5개로 나뉘어져 있어. 이거 너한테 다시 돌려줄게 하는 게 원리합계인 거야. 그럼 우리 이제 뭘 해야겠어? 이걸 다 뭐 해야 돼요? 이걸 다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 보니까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네요. 첫 항 누구? 얘가 첫 항이고 공비 뭐? 1 더하기 100분의 7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계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요게 첫 항, 이게 A1. 그리고 얼이 얼마? 얼이 1 플러스 100분의 7 이렇게 되어 있고 N은 얼마? 개수는 5개인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겠더라. 그러니 원리합계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주겠다? 이 원리합계는 SN인데 얘보다 얼 마이너스 1이니까요. 얼은 1 더하기 100분의 7에 마이너스 1에 첫 항보다 10만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7에 얼에 그렇지. 이거에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 요게 계산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만약에 월 이율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매월 낸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월 이율 1%다 라고 하면 매월 돈 낼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끔 안 맞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문제의 또 힌트를 보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요 포맷이 항상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이해되죠? 괜찮죠? 그래서 요게 두 번째고요.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뭐냐면 상환하는 문제, 돈 갚는 문제. 이건 적금이었어. 내가 그동안 냈던 돈을 얼마로 지금 돌려받으면 되는지 그게 나온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니 세 번째죠. 상환이라고 적어주세요. 상환. 얘들아 상환 문제도요. 우리가 개념을 똑같이 가져가야 되기는 해. 봐봐. 내가 10년 전에 통장에다가 10만 원을 넣어 놓은 거야. 그럼 10년 후야. 은행에서 똑같이 너 10년 전에 나한테 10만 원 넣어놨잖아. 10만 원 그대로 줄게.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자만큼 붙여서 줘야겠지.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은행에서 10만 원을 빌린 거야. 빌렸어. 근데 이제 갚을 거야. 한참 지났어. 이제 갚을 건데 나 그때 10만 원 빌렸으니까요. 10만 원 갚을게요.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10만 원을 만약에 나한테 안 빌려주고
은행이 이자를 계속 잘 붙이고 있었어.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15만 원이 되어 있어. 그럼 나도 얼마를 돌려줘야 돼? 나도 15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상환의 원리야. 내가 만약에 이 돈을 빌리지 않고 제가 잘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가 되었을까? 그거 그대로 계산해서 돌려줘. 똑같이 아무도 손해보지 않게 해줘. 이게 바로 원리할게예요. 알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1을 어머, 저 내가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아니 내가 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특강 시작한 지 딱 2주째인데 나의 알람이 아직도 안 꺼져 있다니? 그날만 껐구나. 그때도 껐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원래 항상 그 11시 반에 운동이 시작이었거든. 11시 20분까지 도착해야 되니까 11시 5분에 알람을 맞춰놨어. 11시 5분. 왜냐면 뭔가를 하다가 가거든 보통. 그러니까 11시 5분이면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거 정리를 하고 좀 있으면 출발해야지. 한 10분 정리하고 15분에 출발하고 20분 도착하고 스티칭하고 11시 반에 운동을 시작했었습니다. 자 볼게. 자 얘들아 상환의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A1을 빌렸어. 빌리고 N년간 연이율 얼퍼센트로 A1씩 상환. 자,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뭔 얘기냐면 내가 얼마를 빌릴까요? 한 1,000만 원 빌릴까요? 1,000만 원 빌렸어요. 1,000만 원 빌리고 10년 동안 갚을까요? 10년 동안 연이율이 5%래요. 얼마씩 상환해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1,000만 원을 빌렸어. 근데 10년 동안 매년 그럼 100만 원씩 10번 줄게. 이러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얘들아, 그러면은 그냥 대충 생각해봤을 때 내가 매년 내는 돈을 일정하게 만들고 싶은 건데 그 돈이 100만 원보다 클까 작을까? 커야겠지. 그쵸? 왜냐면 1,000만 원이라는 돈도 계속 가치가 커질 거 아니야. 그 가치에 맞춰서 나도 더 많이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원리학교 문제는 무조건 타임라인 그리기로 했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때 내가 1,000만 원 빌릴 거예요. 1,000만 원을 이제 딱 빌렸어. 그럼 얘들아,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내가 1,000만 원 딱 빌렸어. 매년 A1씩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때 빌릴 때부터 갚는 걸까? 1년 후부터 갚는 걸까? 1년 후부터 갚아야지. 빌리자마자 갚을 거면은 그냥 처음부터 좁게 빌리면 되지.
그죠? 1년 지나고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빌렸어. 그럼 이제 1년 후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1년 후, 2년 후 이렇게 했을 때 잠깐 생각해보자면 얘들아, 우리가 적금 냈을 때는요, 마지막 돈, 5번째 돈 내고요, 1년 지나서 가치 평가했었죠. 그치? 이건 어때? 돈 갚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돈 내고 1년 후가 아니라 내는 순간 끝나는 거죠. 이게 다 갚았으면 털어야지. 일단 돈은 다 갚았는데 1년 후에 정산하러 올게요. 찝찝하잖아요. 1년 더 빚쟁이로 살아야 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10년 동안 갚기로 했으면 10번째, 딱 10번째 돈은 내는 이때 있죠. 10년 후, 이때가 가치평가 시점이 되는 거예요. 시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항상 A1씩 갚기로 했었어. 그러면 이때 얼마 갚은 거예요? A1 갚았어요. A1 갚음. 1년 전에도 얼마 갚았어? 이때도 A1 갚았겠죠. 2년 전에도 A1 갚았겠죠. 이때도 A1 갚고 똑같이 10번의 A1을 나는 낸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가치평가 시점은 언제라 그랬어? 10년 후라 그랬지? 그러면 일단 얘들아 이거는 잠깐 봐줄래? 잠깐 쓰지라고 봐봐. 내가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이거 내면 끝입니다 하면서 A를 딱 내는 그 순간에는 이거는 그냥 A1이야. 그쵸? 근데 내가 1년 전에도 똑같이 A1을 갚았거든요? 근데 1년 전에 이건 내 손을 떠났잖아. 은행에 줬잖아. 그러면 얘는 이걸 얼마로 따져줘야 돼? 이자가 붙은 걸로 가치평가를 해줘야지. 왜냐면 내가 이걸 만약에 이때 안 갚고 잘 가지고 있었으면 난 이걸 얼마로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 우리 여기에는 1.05라고 쓸게요. 보통 앞으로 문제는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이걸로 나는 갚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 근데 내가 1년 전에 이걸 A1이라고 갚은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은행에서는 가치평가를 이렇게 해줘야지. 이해되죠? 그럼 내가 2년 전에 A1으로 갚은 돈은요, A 곱하기 1.05에 얼마로? 제곱으로 가치평가 해줘야죠. 여러분 이거 이해돼요?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우리는 돈 몇 번 냈어요? 그동안 몇 번 갚았어? 총 몇 번 갚았어요? 몇 번 갚았어요? 10번 갚았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 돈을 몇 번 냈는지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10년 동안 갚는다는 거는 10번 내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이건 10번째예요. 여러분, 내가 10년 전에 냈던 이 돈은요, 지금으로서는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얼마로 계산해줘야겠어요? 1.05에 몇 제곱? 9제곱으로 계산해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첫 번째가 0제곱이었고 두 번째가 1제곱이었잖아요. 10번째는 9제곱이 되는 거죠.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지금까지 내가 냈던 돈을요, 이 마지막 앞에 잠깐 봐주세요. 자, 보세요. 앞에 봐. 지금까지 냈던 돈을 요 시점에 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총 이만큼이 되었더라인 거야. 근데 난 이게 뭐랑 같기를 바라는 거냐면, 은행에서요 이 돈을 통으로 날 안 빌려주고 10년 동안 네가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이건 얼마가 되었을 거야? 얼마가 됐을 거예요? 10년 동안 그냥 이자가 쭉 붙은 거야. 1.05에 10제곱이 되었겠죠? 이 돈과 같기를 바라는 거야. 이거랑 같으면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네가 매월 얼마를 내면 되는지를 내가 계산해줘. 일어나. 계산해줄게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 얘들아?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 상환의 개념이 뭐라고요? 내가 10년 전에 1,000만 원 빌렸어. 얘들아, 내가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이제 지금부터 내가 있는 돈을 친구한테 빌려줄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빌려줄 거야? 야, 내가 이걸 널 만약에 안 빌려주고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 돈이 지금 이만큼이 되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많이 바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은 받아야지, 이건 거야. 알겠지? 근데 네가 나한테 2년 전에도 A1을 주기는 했잖아. 그럼 이거 그냥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요 돈도 은행에 넣어놔서 가치는 똑같이 만들어줄게. 네가 3년 전에 나한테 줬던 A1도 은행에 넣어놔서 그걸로 계산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네가 나 줄 때마다 은행에 다 넣어 놓을 거거든.
은행에 넣어놨을 때 딱 10년 지나서 걔네 다 더해놓은 게 너를 안 빌려주고 그냥 은행에 넣어놔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과 같아질 수 있도록 너는 매번 A1씩 나한테 주면 돼. 이렇게 계산해서 주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상환의 금액 원리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식만 쓸게. 이건 계산을 안 할게.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뭐야? 이 1000만원에다가 1000만에 1.05에 10제곱 한 게 쟤네들의 합이랑 같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얼이 뭐야? 1.05죠? 얼 마이너스 1에 첫 항이 뭐예요? A죠. 여기서는 A예요. 1.05에 몇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여러분? 몇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10제곱이에요. 이거 9로 진짜 실수 많이 해. 그치? 상하는 하나씩 떨어지니까.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니까? 항의 개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항의 개수는 10개.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10입니다. 10. 오케이? 요렇게 해서 A를 계산하면 선생님 1.05의 10제곱을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문제 써있죠. 그거는 1.05의 10제곱은 얼마로 계산하시오 써있어요. 그래서 그거 대입해서 A1을 계산을 해주면 한 달에 얼마씩 갚으면 됩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되겠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4번이 있어요. 연금이 있어요. 연금. 근데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하면 이제 내가 소리를 이제 빽빽 지르다 그냥 끝날 것 같으니까요. 여기까지만 여러분 복습을 좀 잘 해와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연금도 한 번 더 붙여서 할게. 이거 복습 좀 해요, 얘들아. 이거 이해하면 진짜 좋아요.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알겠죠? 연금은 근데 말만 하자면 이거야. 연금 뭔지 알지, 얘들아? 연금 뭔지 몰라? 아, 연금이 뭐냐면 내가 이제 지금 이제 좀 젊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20대 뭐 후반 30대가 됐어. 그럼 이제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저금을 열심히 해놓는 거야. 저금을 열심히 해놔가지고 통장에 돈을 이만큼 넣어놨어.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나는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나 이제 일 그만해야겠다 생각을 딱 했어. 그러면 통장에 예를 들어서 1억이 딱 있다고 해볼게. 내가 이제 1억을 열심히 모았어. 그리고 이제 일은 끝났어. 그래서 지금부터요 내 통장에 들어있는 이 1억 있잖아요. 이거를요 나 매월 내가 받을게요. 그게 연금이야. 이미 들어있는 돈을 똑같은 금액만큼 계속 받는 게 연금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이야. 내가 매달 1000만 원을 받아. 그럼 10번만 받고 끝날까? 아니거든. 여긴 계속 이자가 붙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드는 거야. 내가 조금만 꺼내 쓰고 남아있는 거는 다시 이자가 붙고 다시 늘어나는 거지. 조금 꺼내 썼는데 또 얘는 이자가 또 붙어. 또 늘어나. 이게 연금의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 계산은 근데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제 연금을 받을 예정이 있었어. 이제 이렇게 해놨고 이거 앞으로 여러분 10년 동안에 매월 얼마씩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여러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은퇴 잘 하세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 갑자기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 안 되겠는 거야. 나 매월 나오는 연금 말고요. 이거 지금 싹 땡겨서 그냥 받을게요. 싹 땡겨서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한 거야. 근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만약에 1000만 원씩 앞으로 누가 나한테 2년 동안 줄 예정이었어. 내 연금이. 그럼 2억 4천이죠. 그치? 잘 되나요? 여러분? 잘 들어와요? 2억 4천이죠. 근데 지금 다 그냥 땡겨서 달라는 거야. 지금 다 주세요 하는 거야. 그럼 나 2억 4천 받을 수 있을까? 그보다 적을까 많을까? 적어야. 왜냐면 내가 앞으로 얼마로 할까? 10만 원이라고 할게. 10만 원. 여러분 10만 원씩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내가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금 용돈으로 생각하자. 용돈으로. 그냥 내가 지금 딱 얼마가 있는 거야. 얼마가 있어서 은행에 갔더니 이 돈이면요. 여러분 앞으로 2년 동안요. 매월 10만 원씩 1일마다 넣어드릴게요. 그럼 딱 끝나요.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럼 나는 실제로 얼마 받아?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은행에다가 근데 저 지금 뭐 좀 사야 되는데 노트북 사야 되는데요. 그냥 지금 한 번에 받을게요.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그거 맞춰서 계산해서 한 번에 드릴게요. 그럼 240만 원보다 적게 받을까 많이 받을까? 적게 받는 거야.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 조금 꺼냈어. 이자가 다시 붙어. 조금 꺼냈어. 또 이자가 다시 붙어. 조금 꺼냈어. 이런 식으로 계속 했을 때 2년 동안 얘를 끝까지 쏙 뽑아서 쓸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자 붙는 시간만큼이 없어지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만 다 주세요 이거잖아. 그러면 훨씬 줄어들겠지.
그래서 그러면 지금으로 받으려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연금의 일시납 계산이에요. 그게 4번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원리합계 모든 거를 다 하는 거예요. 재밌죠? 네. 재미없죠? 알아요. 눈이 다 풀렸어요. 자, 다음 갈게요. 자, 얘들아 문제 좀 풀어보자. 그러면은 보자. 월 이율이래. 월 이율. 월 이율이 0.5%고요. 1개월마다 계산하는 거래요. 매월 초에 10만 원씩 적립할 거고요. 3년 후래요. 그럼 몇 번 돈 넣겠다는 거예요? 매월 넣는데 3년 후니까 몇 번 넣겠다? 36번 넣겠다죠, 뭐. 그치? 그럼 간단하게라도요, 이런 문제는 항상 타임라인을 그려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여기 10만 원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딱 끝나는 시점인 거죠. 그럼 내가 여기도 10만 원 넣고 마지막으로 10에 1.005가 되겠죠. 내가 마지막에 넣었던 36번째는 얘가 36번째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넣는 거, 36번째 넣는 거. 되겠죠? 또도독 해서 처음에 넣었던 10만 원은 얼마가 되어 있겠어? 10에 1.005의 몇 제곱? 36제곱이 되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 다 합하라는 거예요. 3년 후에 네가 모은 거 이자까지 싹 붙였더니 얼마가 되었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얼이 얼마? 1.005죠. 1.005 마이너스 1에 첫 항 뭘로 봐주면 되고 10에 1.005에다가 공비가 얼마니까요? 1.005죠. 또 1.005에 몇 제곱? 36제곱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계산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그냥 지금 요게 1.2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 위에는 0.2 붙어 있고요. 10 붙어 있고요. 1.005가 붙어 있어요. 밑에는 하면은 0.005가 붙어 있어요. 1 빼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요. 그냥 그 소수점 뒤로 3개 넘겨주면 얘 5 되고요. 얘 1005 돼서요. 얘 다시 넘겨주면은 201인가? 201 이렇게 한 번만 곱해주면 끝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럼 여기 10이니까 얘 다시 2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402인가 봐요. 오케이? 계산은 늘 간단하게 나와요. 되겠죠? 여러분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타임라인 그려서 하세요, 여러분. 간단하게라도 그리세요. 좀 나왔어? 네, 3번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거 요거씩 세워주면 계산하면 금방 나옵니다. 물리학계 괜찮죠,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러면 여기 스텝 2에 원리합계 혹시 유형이 다른 게 있으면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네, 이거는 뭐 똑같이 정립하는 거고. 여러분 요것만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하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타임라인 그려서 꼭 그 가치평가 시점에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써서 생각해보세요. 돈을 늘린다. 해볼까? 얘들아? 봐봐. 첫 해에 100만원을 일단 넣었대요. 두 번째는 지난번보다 21%를 더 넣었대. 그러니까 원래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넣었으면 21%면 2,100원이잖아. 그래서 내년에는 12,100원 넣어야지 이건 거야. 조금씩 돈을 더 늘려서 저금해야지 이건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두 번째는 뭐겠어요? 100 곱하기 1.21의 제곱만큼을 넣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25년 초에 해서 34년 말이라 그랬어 얘들아. 왜 헷갈린단 말이죠? 아까 뭐라 그랬어? 34년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 35년 초라 그랬죠? 그러니까 몇 년 넣은 거야? 10년 넣은 거예요. 오케이? 10년 넣은 거예요. 그럼 내가 10번째까지 넣은 거야. 10번째까지 넣고 항상 1년 지나고 가치평가 하는 거죠. 돈 내는 거는 10번째는 얼마를 내게 되는 걸까 얘들아? 100에 1.21에 몇 제곱? 응?
9제곱 넣게 되는 거겠지. 10번째에는. 이런 거는 그냥 그때그때 보면 돼요. 첫 번째가 0제곱, 두 번째가 1제곱, 세 번째가 2제곱이니까 10번째는 9제곱 넣게 되겠지. 괜찮을까요? 자,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 일단 이렇게 써놓고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연이율 10%라고 그랬어. 그럼 봐봐. 내가 마지막으로 냈던 돈은요. 가치평가하는 시점에 얼마가 되어 있어요? 100 곱하기 1.21의 9제곱이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붙은 거야? 뭐가 붙은 거예요? 1.1이 한번 붙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10% 이자 준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바로 전에 냈던 돈도 한번 생각해보자. 바로 전에는 얼마 냈었어? 100 곱하기 1.21에 몇 제곱이 있었는데 8제곱이 있었거든요. 걔가 이자가 몇 번 붙은 거예요? 1.1에 제곱이 붙은 거죠. 하나만 더 쓰자 얘들아. 3년 전에 냈던 돈도 한번 생각해봐. 100 곱하기 1.21에 얘는 몇 제곱이었어요? 7제곱이었죠. 걔는 이자가 몇 번 붙은 거야? 1.1에 3번이 붙은 거죠. 여러분 뭔가 규칙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조금 잘 안 보여요. 근데 뭐가 있어? 우리 1.1은 뭐야? 1.1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거 1.1의 몇 제곱? 18제곱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낸 돈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1.1의 몇 제곱? 19제곱. 밑에 것도 계산해봐. 100 곱하기 1.21의 몇 제곱이야? 18제곱. 100 곱하기 1.1에 17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아, 등비수열 맞네. 이해됐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냈던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100 곱하기 1.1에 몇 제곱 돼 있어 이거는? 몇 제곱? 10제곱인 거지. 이자만 10번 붙은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빨간 펜으로 써놓은 것만 다 합하면 되는 거야. SN 한번 해볼게요. 자, 얼이 얼마예요? 얘도 그냥 1.1이죠? 이거를 첫 항으로 볼게요, 여러분. 이해되죠? 얘 첫 항으로 보면은 귀찮잖아. 나눠야 되잖아. 얘를 첫 항으로 볼게요. 그럼 얼이 얼마? 1.1이니까요. 1.1-1의 첫 항은 100에 1.1의 10제곱에다가 얼을 우리 1.1로 보기로 했어요. 항의 개수 몇 개예요? 항의 개수 10개예요. 빼기 1 계산해주면 됩니다. 여기 2.6 있으니까 계산 간단하죠? 됐어요? 여러분? 이해되죠? 별거 아니죠? 복습 좀 잘하세요. 네. 622번 한번 볼게요. 3하고 45 사이에 23개의 수를 집어넣어서 등비수열을 이루었대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3 있고 A1 쭉 해서 A23, 45 이 전체가 등비수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를 첫 번째로 본다면 45는 몇 번째 항이 되는 거니까? 25번째 항이 되는 거니까 3에다가 얼을 몇 번 곱한 거야? 24번 곱한 거죠. 그럼 얼의 24제곱이 45입니다. 그럼 얼의 24제곱이 얼마입니다? 15입니다. 까지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겠죠? 근데 지금 뭘 하라 그랬냐면요. 얘가 되도록 하는 m을 찾아보라는 거야. 식 세어보는 거지 뭐.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겠어요? 좌변은 얼 마이너스 1에 첫 항 뭐? 3. 얼의 몇 제곱? 항의 개수 몇 개니까? 25개니까 얼의 25제곱 마이너스 1 맞나요? 괜찮죠? 네. 자, 그럼 이거에다가 얘는 m에다가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얼을 가지고 가려면 여기다가 얼을 곱해서 얘가 되는 거였으니까 이번에는 여기다가 얼을 곱하면 얘가 되겠죠. 역수 취한 거니까. 괜찮아? 여기다가 얼을 곱하면 얘가 되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 뭘 하면 돼? 첫 항을 누구로 잡아주는데? 얘로만 잡아주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얘는 똑같이 얼로 잡을 거고요. 첫 항이 뭐? 45분의 1에 항의 개수 몇 개? 25개.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럼 뭐야? 그냥 이게 이거다. 끝이네. 너무 쉽죠? 예. 이것도 사실 필요도 없었네. 그쵸? 그냥 요거 한 줄만 쓰면 나오는 거였어요. 등차 등비는 왜 쉽다고 하는지 알겠죠? 왜 도전해보라 그랬는지 알겠? 네. 자, 623번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이것도 쉬워요. 힌트 먼저 줄게. 닮음을 이용하면 엄청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지금 그냥 대충 문제만 봐도 뭔 말인지 알겠거든요. 그죠? A, B가 7이래요. B, C가 3이래요. N 플러스 1등분, 그러니까 N등분인지 N 플러스 1등분인지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N 플러스 1등분을 해서 N개의 점을 찍어놨대요. 근데 이거를 요거
다 더하래요. 여기까지. 등차 수열 될 거 감은 5점. 그치? 응. 근데 이걸 n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도형을 조금 이용해서 풀면 1분 안 걸려요. 30초 줄게. 풀어봐. 맞아. 잘했어. 다음 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보자. 얘는요, 우리가 n 플러스 1 등분이잖아요. 그지? 그럼 요런 거 헷갈리면 늘 생각해보는 거야. 잠깐, 3등분이면 2개. 그쵸? 그러니까 선이 몇 개인 거야? n개 있는 거다. 물론 여기 n개 점이라고 주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은 늘 이렇게 작은 숫자로 생각해서 실수하지 않게 더블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아무튼 지금 n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어쨌든 이 밑면의 길이가 7이야. 아하, 그러면 여기 하나의 길이는 얼마겠어? 등분인 거니까 n 플러스 1분의 7이지 않아요? 그냥? 그치? 3등분 하면은 3분의 7 되는 것처럼 n 플러스 1등분 했으니까 n 플러스 1분의 7 아니야? 이게 다지? 괜찮지? 자, 그러면 요 길이는 뭐겠어? 이 길이가 7대 3이잖아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분의 7에다가 곱하기 7분의 3 한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는 괜찮지요? 자, 그럼 우리가 나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들아 방향을 잡고 가볼게. 앞에 잘 보세요. 방향을 잡고 얘랑 얘랑 얘랑을 다 더하라고 하는데 얘네가 어차피 등차 수열인 걸 알잖아. 그리고 이 총 개수가 몇 개야? n개인 걸 알잖아. 그래서 나는 얘랑 얘만 나타내려고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몇 쌍이 있는 거야? 2분의 n쌍이 있는 거 알 거 아니야. 등차 수열이니까. 그래서 내 목표는요. 얘 길이 나타내고 얘 길이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거기는 하지만요. 요거랑 어떻게 써 얘들아? 똑같겠죠? 왜? 등분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길이는 이 길이잖아. 그럼 요 길이는 요 길일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럼 무슨 얘기야? 내가 여기 길이를 잠깐 A라고 그냥 한번 써볼게. 지금 이렇게 다 쓰기는 했지만 사실 이것도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내가 여기를 A라고 잠깐 쓰면요. 요렇게 요거는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도 A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3-A잖아. 그치? 그럼 첫 항 더하기 끝항이 그냥 얼마야? 3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첫 항 더하기 끝항 3이 몇 세트 있습니다? 2분의 n세트 있습니다. 해서 풀어주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색연필로 써놓은 거 말고 요 레이저 펜으로 써놓은 거 있죠? 만약에 방향을 잘 잡았으면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이 요거랑 합동이니까 요 길이 같으니까 어차피 첫 항 더하기 끝항은 3이겠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긴 하지만요. 이게 한 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처럼 요 정도씩은 써서 해도 된다는 거지. 요거씩 쓸 때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여기 길이도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7이니까 7에서 그거 뺀 거 에다 곱하기 7분의 3 곱해주면 여기 길이 실제로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해도 돼요. 뭐 그 얼마 오래 안 걸려 그렇게 해도.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해보면 근데 어차피 3이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다음 여러분 이것도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거 한 10초 컷 가능합니다. 문제 읽어보세요. 10초 안에 풀자. 그냥 대충 읽어. 대충 그냥 등차래.
맞아. 얼마? 답 뭐예요? 맞아. 여러분 150 그죠? 왜? 등차잖아요. 등차. 길이 등차잖아요. 왜요? 길이 등차라고요. 등차인데 지금 뭐라 그랬어? 2항 9항 더한 게 30이잖아. 2항 9항 더한 거 30인 게 몇 세트? 5세트. 오케이? 선생님 등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서 이거 뺀 거죠? 그죠? 그러면 1차식이잖아요. 1차식이니까 등차죠. 그럼 그냥 뭐 할 게 없죠. 여기 30 곱하기 5 해서 150. 꿀이죠? 여러분 이렇게 손 안 대는 스텝 3 처음 보지 않아요? 너무 좋죠? 자, 얘도 갈게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이건 이제 계산을 조금 해야 되긴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됐지? 얘는 조금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자, 한번 볼게요 얘들아.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 식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요 첫 항부터 EN-1항까지의 합이거든요. 그럼 몇 개인 거야? N개인 거죠? 어쨌든 얘는 N개인 거지? 그러니 얘네를 다 더한다고 하면 얘랑 그러니까 그냥 식으로 쓰면 돼요. 이거는 공식으로 정리하면 뭐가 나와? 이게 2분의 n에 마지막 항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en-2d인 거잖아 얘들아. 그치?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식으로 쓰게 돼서 내가 이렇게 그냥 쓰는 거기는 한데요, 요걸 파악할 때 얘랑 얘랑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요거에다가 모든 애들이 다 뭘 더한 거야? D 더하고 D 더하고 D 더하고 D 더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D를 몇 번 더한 거야? N번 더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그러니까 얘는 위에 있던 거 있잖아요. 로그 2의 B의 2n-1 요거에다가 D를 몇 번 더한 거? N번 더한 거라고요. 이해되니 얘들아? 괜찮아요? 요러면은 사실 제일 간단히 푸는 거긴 하죠. 그냥 결론을 얘기해줄게. 원래 이제 식으로 한번 써서 가려고 했는데, 왜냐면 여러분이 보통은 식을 써서 이제 접근을 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냥 얘를 먼저 한번 보는 거야. 얘들아 봐봐. 항상 뭐 복잡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핵심이 되는 힌트를 먼저 보는 거예요. B1이랑 B2를 곱했네. B1, B2를 곱했네요, 여러분. B1, B2가 어디 있는 앤데? 로그의 진수에 있는 앤데 진수를 곱했네. 그럼 로그끼리는 뭐 하라는 걸까? 로그끼리는? 응? 진수끼리의 곱이면 로그끼리의 합하라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얘랑 뭔가 더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이해돼요? 아, 그럼 얘랑 더해서 식이 간단해지나 보다. 뭔 말인지 알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여기랑 무슨 관계일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요? 예. 그럼 한번 봐봐. 얘들아, 잘 생각해봐봐. 지금요,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d씩을 더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항의 개수는 n개니까요. 요거는 얘 더하기 nd라고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리고 나서 그럼 내가 지금 뭘 쓴 거냐 하면 요거 더하기 요거가 뭐가 되냐는 거야. 왜냐? 나 지금 그게 왜 필요해? B1 곱하기 B2를 하고 싶거든요. B1 곱하기 B2를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로그 2의 B1 더하기 로그 2의 B2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필요한 건요. 로그 2의 B의 2n-1 더하기 로그 2의 B의 2n 얘가 필요하다고요.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이게 뭐가 되는 상황이야. 그럼 지금 이게 nd잖아요. 됐어? 이게 nd라고요. 그럼 봐봐. 얘가 뭐야? D 3, 4가 2D 5, 6이 3D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로그 2의 B1부터 B의 10까지 곱해져 있는 이 형태가 뭐가 되는 거냐면 D 더하기 2D 더하기 3D 더하기 4D 더하기 5D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얘가 21D잖아요? 괜찮죠? 근데 문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죠? 뭐야? 지금 뭘로 주어져 있으니까 진수만 딱 가지고 내려오래요. 응? 아 15D 고마워 15D 땡큐. 자 이거잖아. 그럼 우리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의 요거 제곱으로 가져야 되죠? 2의 15D가 얼마다? 1024다. 얘 얼마다? 2의 10제곱이다. D가 얼마다? 2분의 3이다. 그럼 끝났죠? 됐어요? 3분의 2다. 고마워. 됐죠?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요렇게 오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거를요. 아까 내가 원래 식 써서 하려고 했잖아. 식 써서 정리하는 걸 알려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내가 같이 하면 식 써서 답을 내고 끝내버려 자꾸. 그래서 그냥 그건 아예 안 하려고요. 알겠지? 그건 그냥 해설지 보고 하시고 잘 생각해서 그냥 코어만 정리를 좀 해놔. 알겠죠? 복습 좀 해오세요 꼭. 중요합니다. 좋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별표 하나 하시고요. 이것도 생각할 시간 잠깐 줄게. 한번 해보자. 626번. 등차가 2인 등차 수열.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것도 아직? 오케이. 혹시 좀 감이 안 온다 하는 사람만 앞에 조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됐어요, 여러분? 모르겠어. 자, 봐볼게. 일단요, 지금 얘는요,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어쨌든 얘는 식을 조금 풀어줘야 되는 거기는 하죠. 그치? 정리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기본식을 좀 간단하게 세워놓으면 계산이 그나마 조금 쉬워지겠죠. 아니, 어쨌든 등차 수열의 합은 0,0을 지나는 2차 함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세워? 2분의 d가 최고차항의 개수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지 뭐.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하고 그냥 두 개 뺐더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 대입하면 k 얼마예요? k가 4네요. 이렇게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k가 4여서요. 그냥 얘가 이렇게 8이어가지고요. 여기 A8 구하시면 돼요. 알간? 예. 넘어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요 일단 26번은 지금 할 거고요. 아니 27번 하고 여러분 뒤에 있는 거를 먼저 해야겠다. 27번 일단 해보세요. 27번 하고 우리 조금 앞에 풀어온 사람들은 27, 30, 31, 35 오늘 이렇게 할게요. 얘도 그냥 해버릴까? 양이 (27번도) 별표현 해주세요. 주중에 문제입니다.
어떡하나. 자, 보자. 얘들아, 이거는요, 이거 포인트가 뭐냐면요. 계산 막 하지 마시고, 이걸 좀 알아보면은 꿀입니다. 여러분. 일단, A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서 등차 중항이 떠올라야 되죠? 두 개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A, K-2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2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걸 주고, 이걸 줬네? 뭐 보이게? 응? 얘를 주고 얘를 줬네. 뭐야? 응? 아이, 뭐야? 뭐야? 응? 뭐예요? 얘들아, 첫 항과 끝 항의 합. 봐봐. 이거 두 개 합 뭐랑 똑같아? A1 더하기 AK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럼 끝났네요? 끝났죠? 왜 끝나요? 봐봐. SK라는 게 뭐야? 1항부터 K항까지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보세요. 앞에 보세요. 1항부터 K항까지의 합이 몇 세트에 있는 거야? 2분의 K 세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1항부터 K항까지 합이 얼마라고요? 30이라고요. 그러니까 끝났죠. 됐어요? 그러면 15겠네요. 오케이. 물론 이제 여러분 이제 열심히 이제 또 장인처럼 푸셨으니까요. 그 과정이 맞았는지는 또 해설지 보고 꼭 확인은 한번 하세요. 자, 넘어갑니다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숙제를 좀 안 해온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요거는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이거 조금 고민하면 또 잘 풀리긴 하는데 막 크게 이렇게 막 말해줄 게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여기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원리학계 지금 하라. 자, 이거는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정수인 공차를 P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합을 나타내는 식인 거니까 절대값 씌우기 전에 이 등차 수열 AN의 합을 내가 SN이라고 잠깐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럼 이 SN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이 50이라고 했으니 우린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만약에 공차가 양수라고 생각해봐. 공차가 양수면 요 모양의 일부가 될 것이고 공차가 음수면 이 모양의 일부가 될 것인데 지금 절대값을 씌워놓은 상태에서 부호가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있으니까 얘는 될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요거구나 하는 거를 일단 잡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구나가 뭘 말하는 거예요? 공차는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위로 볼록이구나.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절대값까지 씌워볼게요. 그래서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16 대입한 것보다는 17 대입한 게 크고 17 대입한 것보다는 18 대입한 게 또 작다고 하니까 올라갔다 내려가는 지점에 있다는 거네. 그러면은 어찌 되었든 요쯤 해서 17이 있다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축이 17이라는 거는 아니고 얘가 축이라고 했을 때 이럴 수 있다는 거지. 17이 여기, 16이 여기, 18은 여기.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얘가 더 작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17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17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16,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고 16만 얘보다 작으면 되고 18도 얘보다 작으면 되잖아.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요걸 보고 아 축이 17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요. 그거는 아니고 축이 뭐랑 뭐 사이에 있다만 알 수 있어? 16과 18 사이에 있다만 알 수 있고 17이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잡아놓고 일단은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식을 어떻게 세워줄 거냐면요. SN 첫 항은 모르고 공차를 P라고 잡아놨으니까 항상 2분의 D가 최고창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P에 N에 N- 요 점을 Q라고 잠깐 잡을게요. N-Q 이렇게 잡아놓고 첫 번째 식 세워보자. 첫째 항이 50이니까요. 1 대입하면 2분의 P에 1-Q가 50입니다. P 곱하기 1-Q가 100입니다. 요거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기에서 이 식에서 축이 뭐야? 축이 2분의 Q란 말이죠. 그러면 2분의 Q가 16에서 18 사이입니다. Q가
32에서 36 사이입니다. 그리고 1-q까지 생각해보면 부호 반대로 해서 1 더해주면 되니까 1-q가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31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 범위가 지금 나오거든. 1-q의 범위가 하나 나왔고 아까 p는 정수라고 잡아놨기 때문에 정수 p에다가 요 범위에 있는 수를 곱해서 100이 되려면 이 p는 반드시 뭘 수밖에 없어? 뿔마 3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우리 아까 d는 0보다 작다고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p는 그냥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p-3 나오면 1-q도 얼마인지 나와서 SN의 식이 그냥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원하는 tn보다 tn 플러스 1이 더 작아지는 시점의 최대값은 어디를 말하는 거겠어? q보다 바로 앞에 있는 정수를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얘가 n이고 얘가 n 플러스 1이 되었을 때 얘보다 얘가 더 작을 수 있는 마지막 자연수 n이 된다. 그럼 우리는 결국 해야 되는 거는 q값. q값을 구해서 q가 어디에 가까운 정수인지 그거를 q에 가까운 정수가 무엇인지 걔만 찾아주면 된다는 겁니다.